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가이드 트립콤파니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헷갈리는 대만에 대한 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어떤 집이 맛있다, 아니면 어떻게 이동해라, 공항에서 도시는 어떻게 간다, 이런 디테일한 가이드가 아니라 대만이란 나라, 장소 그 자체에 관한 영상이자 어떤 여행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 10분이 여러분의 대만 여행을 2배로 3배로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 중간에 나가시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트립콤파니 채널을 구독하시면 오사카나 후쿠오카, 홍콩 등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대만은 문화적으로는 한국, 일본, 중국이 있는 동아시아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남쪽에 있습니다. 홍콩과 오키나와 사이에 있어요. 타이페이에서는 서울보다 필리핀 마닐라가 더 가까울 정도예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온난하고 더운 편이죠. 면적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합친 한국 수도권 면적의 3배를 조금 넘고요. 인구는 2018년 기준 2358만으로 경기도의 약 2배입니다. 다른 나라와 면적을 비교하자면 일본 큐슈와 비슷해요. 수도인 타이페이가 북쪽에 있고 마찬가지로 큐슈도 중심도시 후쿠오카가 북쪽에 있으니 그것도 비슷하겠네요. 또 대만에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지나갑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일본에 있는 그거요. 그래서 지진이 굉장히 작고 온천 문화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수도는 중국 난징입니다. 네? 대만 수도는 타이베이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먼저 간단하게 대만 영토 변화를 한번 볼까요? 청나라가 망하고 세워진 중화민국은 중국 전역을 영토로 했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우리가 중국이라 부르는 나라에게 밀리고 대만 섬으로 쫓겨났어요. 한국전쟁에서 남한이 제주도로 도망가고 한반도 전역을 북한이 지배한 거랑 비슷하겠네요.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비유입니다. 이후 공식적으로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즉 중화민국은 서로를 공식적인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헌법적인 수도는 타이베이가 아니라 중국 난징이죠.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라 실제로는 교류도 하고 무역도 하고 있지만 이런 정치적인 사항이면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중국 사람이나 대만 사람 앞에서요. 트와이스 쯔위 사건을 떠올리면 됩니다. 아까 지도에서 1945년까지는 여기가 비어 있었죠? 이때까지는 청일전장의 대가로 청나라가 일본에게 대만섬의 지배권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약 50년간은 일본이 대만을 식민지로 통치했습니다. 이때 이 식민지 통치 시대의 강도가 한국보다는 억압이 좀 덜했어요. 제가 아까 중국과 대만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옆에 붙어있는 큰 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기 뒤를 봐줄 든든한 백이 필요합니다. 대만에게는 그게 미국과 일본이었고 그런 관계로 현재의 대만은 굉장한 친해 국가입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일본 문화를 대만은 아주 좋아해요. 10년 내로는 한령 문화도 굉장히 좋아하지만요. 이런 역사적, 지리적 배경에서 대만 여행에 3가지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따뜻한 지방은 그 날씨 때문에 식재료가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담백한 요리보다는 기름에 볶고 튀기고 이런 요리 종류가 발달했죠. 안 그래도 더운 나라인데 집에서 기름을 많이 쓰면서 요리를 해먹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외식 문화가 아주 발달했어요.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아침까지 보통 삼시세끼를 밖에서 사먹는 문화죠. 기본적인 대만 요리는 중화민국이 중국 공산당에 밀려 대만 섬으로 옮겨갈 때 가져온 중국 각지의 음식이 그 베이스입니다. 또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아 디저트나 간식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따뜻한 자연환경과 섬나라 특유의 넓은 어장에서 나오는 풍부한 식재료로 인해 미식여행이라 하면 대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국 요리다 보니 기름과 향신료는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취두부 냄새는 처음 가면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그거 말고도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으니까요. 여행의 요소 중 하나인 쇼핑이 약한 것을 맛있고 다양한 음식으로 커버하는 대만입니다. 두 번째는 온천입니다. 환태평양 지진대로 인해 지열이 풍부해
자연적으로 온천수가 나올 뿐더러 일본 문화와도 거리감이 없죠. 그래서 온천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이 옛날에 개발하고 간 온천도 있지만 그 이후에 새로 개발된 온천들도 있어요. 신베이토우, 우라이, 양명산, 자오시 등은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타이베이 근처에 있어 기존 여행 스케줄과 연계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만이다 보니까 일본 료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당일 온천도 있으니까 꼭 숙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마지막은 역사와 문화입니다. 대만은 중국 본토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해버린 문화 대혁명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더욱더 잘 보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국립고궁박물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화민국을 세운 장제스가 대만 섬으로 도망 올 때 가져온 수많은 유물들이 전시된 곳입니다. 그 유물의 수가 60만 점에 달해 8,000점씩 전시되는 순환 전시가 있는데 이게 한 바퀴 돌아가려면 무려 60년이 걸린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어떤 작품을 여기서 봤어요. 그럼 똑같은 작품을 다시 보려면 2079년은 되어야 그 작품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는 계속 전시품이 바뀌는 거고요. 이게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유물이 아니라 청나라 황실의 컬렉션을 가져온 거라 그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단순한 박물관뿐만 아니라 대만이라는 나라 전체에 약간 올드한 느낌이 묻어 있어요. 뭔가 공산주의 때문에 삭막해 보이는 중국 본토의 대도시들과는 다르게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만의 역사적, 지리적 특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행의 포인트가 왜 생겼는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온천이 유명하대, 아니면 음식이 맛있대,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행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알고 가면 더 재미있는 대만이에요. 이제 대만에 어떤 도시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타이베이는 대만 최대 도시이자 실질적인 대만의 수도입니다. 핫플레이스인 융캉제, 스린 야시장, 라오허제 야시장, 시먼딩 등이 다 타이베이에 몰려 있어요. 교대식을 구경하고 하는 중정기념당과 압도적인 규모의 박물관, 국립고궁 박물원도 여기 타이베이에 있고요. 정말 여행객 편의적인 곳이라 일반적으로 대만 여행이란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타이베이에 간다고 이해할 정도입니다. 다른 곳에 가면 대만 여행을 간다 이게 아니라 대만 가오슝에 간다, 대만 타이난에 간다 이런 식이니까요. 물론 이런 도시적인 곳 말고도 신베이터우나 양명산에는 유명한 온천들도 있습니다. 신베이는 타이베이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구역이에요. 유명한 여행 4종 세트 예스진지. 예스진지는 독특한 바위들이 있는 예류, 기찻길과 천등으로 유명한 스펀, 탄광마을 진과스, 생가치 1호로 유명한 지우펀을 말합니다. 예스진지도 타이베이가 아닌 여기 신베이에 있습니다. 또 일몰이 아름다운 단수이도 신베이고요. 최근 몇 년 새 온천으로 핫한 우라이도 여기 신베이입니다. 신베이에 끼어있는 지롱시는 한국으로 따지면 인천광역시 정도라 이해하면 편해요. 보통 짧게 대만을 여행하는 3, 4일 일정에서는 이 타이베이와 신베이 안에서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중국어로 북녘북은 베이, 중은 중, 남은 난이죠. 타이베이 아래쪽으로 타이 3종 세트의 나머지 두 개인 타이중과 타이난이 대만 서쪽 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타이중은 좀 존재감이 없는 도시예요. 인구는 260만 정도로 절대 작은 곳은 아니지만 타이중으로 여행 가는 사람은 타이베이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물가도 상대적으로 타이베이보다 저렴해 정말 로컬 대만을 느끼고 싶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들려봐도 좋은 곳입니다. 더 남쪽에 있는 타이난은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타이베이가 대만의 수도가 되어 지금은 가오슝에도 밀리는 대만 제3의 도시지만요. 한국으로 따지면 경주 포지션으로 옛날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정착해 세운 건물들도 있고 청나라 이전 대만을 지배했던 정시왕국도 여기 타이난을 대만의 지배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된 유적들이 많아요. 또 여기 타이난은 트와이스 비주얼 1등인 쯔위의 고향입니다. 가오슝은 대만 제2의 도시이자 부산 포지션입니다. 역시 부산처럼 항구 도시고요. 대만 대도시 중 가장 남쪽에 있어 날씨가 거의 동남아와 흡사합니다. 겨울에도 평균 기온이 20도 가까이 되니까요. 현재는 한국에 인수된 유명한 버블티 브랜드 공차가 처음 태어난 곳도 여기 가오슝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렌츠탄 호수와
그 옆에 있는 용호탑 사진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직항 항공편도 운행하고 있어 타이베이를 몇 번 경험한 분들이 좀 더 다른 대만을 느끼기 위해 가오슝으로 내려가곤 합니다. 화롄은 섬의 서쪽에 있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동쪽에 홀로 떨어진 곳입니다. 협곡과 그 웅장한 자연환경이 있는 타이루거 국립공원과 연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간단하게 먹부림을 즐기러 대만을 간다면 이틀 타이베이, 하루 신베이식으로 일정을 잡기 때문에 자유여행에서는 자주 빠지는 곳이지만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패키지 여행에는 정말 잘 포함되는 곳입니다. 이런 국립공원들이 어른들 취향에 좀 맞나봐요. 대만은 화롄 빼고는 도시권이 남북으로 길게 생겨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잡고 일주 형식으로도 여행하기 편해요. 남단 가오슝과 북단 타이베이에 한국과 바로 연결되는 직항편도 있고요. 타이베이와 신베이에 비하면 다른 지역의 한국인 관광객은 아주 적은 편입니다. 가오슝 정도면 그나마 간간히 관광객이 보이지만 타이중과 타이난은 그냥 완전 현지인들 속에 나 혼자 관광객인 느낌을 자주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만이란 장소에 관해서 오늘 알아봤어요. 여러분이 대만 여행을 가서 그냥 사진만 찍고 음식만 먹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면서 조금 더 재밌게 여행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립 콤파니입니다.